최 의원님, 또 하나 관심사는 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 시절에 비서실장을 해서 네네, 우리 최명길 의원님 하면은 김종인 핵심 참모다 이렇게 딱 사실은 이미지가 예. 박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뭐 교류를 계속 하실 걸로 예상을 합니다만은 저도 김종인 위원장님 뵌 지가 오래됐는데 지금 김종인 위원장은 이준석 전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 또 나아가서는 양양자 의원 이런 분들을 이게 함께 엮어가지고 중도 신당이랄까 제3지대 신당을 만들었으면 하는 뜻을 여러 차례 피력을 했고 또 직접적으로 본인이 나서서 그런 자리까지도 만들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봅니까? 과연 이 신당이 이른바 지금은 이준석 신당이라고 이렇게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준석 신당이 태동이 가능한 겁니까? 창당이? 저는 이준석 신당은 별로 그 정치적으로 이렇게 의미를 두지 않아도 그리고 향후 뭐 오랫동안 관찰할 이유가 없는 그런 흐름이라고 저는 보고요. 예. 그렇지만 이제 김종인 대표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그 제3지대 신당의 어떤 큰 그림이 이렇게 정확하게 그려져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최근에 따로 뵙지는 못했는데, 예. 근데 이분의 생각은 본래 굉장히 균형자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느 한쪽이 정치라는 게 어느 한쪽으로 확 기울어지면 곤란하다. 예. 양쪽이 밸런스를 맞추면서 여야가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아마도 여든 야든 지금 정당 기능이 정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을 그렇게 인식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제3의 지대에 공간이 충분히 있다라고 이렇게 그 상황판을 읽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상황이 들고 그래서 금태섭 양양자 뭐 이런 분들의 움직임도 뭔가 의미 있는 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그 뜻은 양 정당이 지금 양쪽 다 혁신에 실패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예, 또 거기다가 극한 네. 대립을 하고 네네. 양 정당, 거대 양당에 대해서 실망한 그룹이 이른바 무당층이라는 사람들이 20 내지 30%를 여론조사에 꾸준히 나오고 있단 말이야. 그 층들이 무당층이 오히려 더 굳건해져가는 단단해져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무당층을 정치권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은 아마 김종인 위원장이 충분히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본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그 제3의 세력이 그러니까 총선에서 이제 의미 있는 그 움직임을 했던 경우가 이제 JP가 했던 그렇죠. 그 자민련 예. 케이스나 그리고 20대 총선에서 안철수 대표가 만들었던 국민의당 두 케이스밖에 사실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그 케이스의 성공이라는 건 하나는 지역이라고 하는 기반을 가졌고 또 하나는 대선 주자로서의 포텐셜, 대선 주자로서의 잠재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리고 국민의당도 사실상 28석은 호남에서 얻었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그것도 자민련이 충청과 대구에서 연합해서 이렇게 얻어냈던 것 같은 지역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인데 실제 제3 세력이 뭐니 어떤 얘기를 하고 합리적인 설명을 뭐 하고 해도 역시 선거 때가 되면은 지역 기반을 무시할 수 없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제3 세력이 과연 의미 있는 행동을 할 수 있겠느냐. 특히 이제 우리가 의미라고 하는 거는 교섭단체를 구성할 만한 정도인데 그거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고 그래서 지금 연동형으로 가느냐 병립형으로 돌아가느냐 뭐 연동형을 유지하느냐 하는 거에 관심이 있는 건데 연동형을 유지해야만 그래도 이 비례대표 그 배분에서 한 5% 정도를 받아서 3석, 4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렇죠. 가능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쪽에 관심이 있는 건데 여러 가지 흐름은 그 20대 총선, 2016년 총선 병립형으로 되돌아가는 게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준석도 그러한 상황을 잘 꿰뚫어 보고 있어서 그런지 뭐 12월 27일까지 상황을 봐서
신당 창당을 하겠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 혁신을 하느냐에 따라서 신당 창당을 하겠다 하면서도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른바 밀당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자기한테 선대위원장을 주면은 120석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뭐 그렇게 저쪽에서 줄 것 같지 않다. 또 일각에서는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 이른바 이준석계라고 불려지는 사람은 이준석을 끌어안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4, 50석이 날아간다. 그래서 지분을 줘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준석이가 조직이라든가 인물, 세력, 정책, 이념 이런 것들이 지금 거의 신당으로서 성공할 만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은 본인 스스로도 알고 있기 때문에 국민님과의 밀당을 통해서 뭔가 얻어낸데 국민의힘에 잔류하는 것 아니냐. 근데 뭐 잔류를 해서 뭔가 역할을 하기에는 너무 갔죠. 너무 가버렸죠. 예, 예. 예. 그런데 말씀하셨지만 반윤이잖아요. 반윤. 예. 반윤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사람들이 무슨 뭐 구글 폼에 입력해달라고 그러니까 뭐 하룻밤 사이에 3만 명이 입력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다른 방송에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3만 명이 입력했으면 뭐 정확하게 뭐 계량해 본 건 아니지만 그 중에서 절반은 개딸입니다. 네, 네. 그렇다고 봐야죠. 역선택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의미 있는 자기가 얻어내려면 3% 하려도 90만 표를 얻어야 되는데 예. 90만 표 지지가 어디서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90만 표를 받아야지 한 3석, 4석 할 수 있을 거예요. 양립 비례대표 제도가 그냥 현재대로 유지된다고 해도 병립형으로 돌아가면요 그만큼도 안 나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표를 받아낸다는 건 불가능하고 그리고 253개 지역구 어디에 출마를 해서 당선자를 낼 수가 있습니까? 그냥 이거는 신당이라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그래서 이준석 신당은 포말 정당으로 끝나지 않겠나. 결국은 시도 자체가 쉽지 않을 거라고. 예. 그런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님은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이렇게 뒤에서 뭐 조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생각과는 달리 그렇게 신당이 뜰 가능성. 조국 신당하고요. 그리고 이낙연 대표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어떤 그런 움직임과 예. 그 금태섭 의원이 하는 것, 그리고 양향자 의원이 하는 것, 이런 것이 모두 하나로 뭉쳐질 수 있다. 그렇다면은 그러면 뭔가 일이 뭔가 좀 빅텐트가 뭔가 일종의 하나 쳐질 수가 있죠. 있죠. 그런데 이 4개 구성원, 그러니까 이준석은 뭐 여기 뭐 넣는다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한데 하여튼 이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루어질 수가 없는 조합이죠. 뭉쳐질 수가 없는 조합이고 뭐 철학으로 보나 뭐 이념으로 보나 뭐 그간 했던 말들로 보나 예. 같이 할 수가 없는 그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움직였을 때는 의미 있는 의석수를 만들어낸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예. 그리고 중도층에 남아있던 20, 30%의 표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정치가 늘 그랬듯이 이걸 도구적으로 의사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싫다 저 사람도 싫다 하지만 그 표가 어떤 자기 마음을 딱 맞출 만한 새로운 정치 세력을 찾다가 결국 대안이 없어지면은 투표하는 순간에는 그 중에서 덜 나쁜 쪽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3세력의 공간이라는 게 이상에는 존재하는데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그 영역을 점점 좁아지다가 결국은 그냥 양당의 세력 예, 흡수가 되는. 예, 이번에는 이제 정의당이 어느 정도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4년 전 총선에서 9.6%를 받아서 5석을 비례를 했는데 그만큼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게 관심사인데 그것도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려워져서 양당 지배 구조는 더 강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우리 최 의원님의 예측이 맞을지 조금 더 이제 곧 드러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나 뭐 우리 최 의원님도 지난번에 앞서 얘기한 대로 선거법 위반 문제로 안타깝게 중도 하차를 하셨는데 지금 정치를 다시 재개할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원래 지난번
이 출마를 해서 당선된 지역은 서울 송파 을이고 그렇죠. 예. 우리 최 의원님은 또 대전 출신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대전의 황우라원 지역이라든가 또 유성구 갑 전에 한번 좀 경선에 나서셨던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본인의 글쎄, 앞으로 계획은 어떤가요? 저의 의사와 관계없이 뭐 그런 뭐 이른바 정치권에 도는 지라시라든지 뭐 일부 지방 지역 언론의 보도라든지를 통해서 뭐 대전 중구에 출마를 한다더라 아니면 송파 을에 다시 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뭐 이번 선거 총선에 직접 나서서 기여를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기여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고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큰 틀이 아직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서 예. 이게 이제 정돈이 되고 나면 저도 생각을 밝히고 저도 이제 입장을 정리를 해야겠죠. 예. 뭐 사실상 속으로야 입장을 정리가 되겠지만 움직이려고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지금 뭐 이 얘기를 하면 또 다른 부작용이 날 수도 있으니까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4년 동안 일을 맡겨주신 송파을 주민들한테 제가 2년이 채 안 돼서 1년 10개월 만에 그 세리를 내놓고 떠나게 됐고 그 떠나게 된 과정과 경위가 매우 이제 개인적으로는 억울하지만 그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마음이 아직도 있고요. 예.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이제 뭐 좀 죄송했던 걸 좀 사과도 해야 되고 마음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게 제가 뭐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제 뜻만 가지고 되는 일은 아니어서 이제 여권이라는 게 이제 다 큰 그 이렇게 큰 그림이랄까? 틀의, 틀의 정리가 이루어지거든요. 틀이 정리가 돼야죠. 그래서 그걸 하는 과정에서 제 의지도 밝히고 뭔가 모색해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최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대충 마음속에 정리는 된 것 같은데 이제 좀 여권에서 큰 틀이 정해지고 난 뒤에 본격적으로 정치에 뛰어들겠다 이렇게 구상을 그렇죠.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권 전체가 한 석이라도 더 얻을 수 있는 그런 일에 기여를 해야 되니까요. 어떻게 하면은 일당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쪽에 하여튼 작은 지혜나마 좀 모아서 기여를 할까 그런 생각뿐입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기대를 하고 또 정치를 다시 시작하시면은 정말 좋은 정치를 해서 국민들도 정치에 대해서 혐오감을 갖는 그런 일은 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최 의원님이 앞장서서 선도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